자, 오늘은 조동사 시작하도록 할게. 조동사 6과 자, 역시 형태와 의미로 나눠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조동사 can, may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런 식으로 쓰잖아.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사실은 두 동사도 조동사, 비동사도 조동사, 그 다음에 have도 조동사라는 거를 아는 게 이 형태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자, 뭐 뜻을 더하는 조동사가 can, may 이런 거지. 뭐뭐 할 수 있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근데 do는 I not like you라고 하지 않고 I do not like you라고 하잖아. 그래서 부정문이나 의문문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조동사. 그러니까 조동사라는 말 자체가 돕다라는 뜻이지. 근데 뜻을 더해서 도울 수도 있고, 의문문이나 부정문이라는 어떤 구조를 돕기 위해서 있는 조동사도 있고. 얘도 어떻게 보면 뜻이라기보다는 구조지. 예를 들어서 he happy라고 해도 의미 전달은 되잖아. 근데 he is happy라고 해야지 문장이 이제 완성이 되기 때문에 비동사도 나름 조동사라고 보면 돼. have,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드는 조동사.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다 조동사로 볼 줄 알아야 돼. 이게 이제 나중에 필요한 때가 있으니까 일단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돼. 자, 본격적으로 이제 의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조동사는 뭐 복잡하고 논리적인 이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외우는 거야. 엄청나게 많은 조동사가 있고 그 조동사의 뜻이 각각 무엇인가 이걸 외우는 단어 암기랑 비슷해. 자, 해보자. can을 흔히 우리가 능력, 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지? 근데 이거 외에도 can you help me 라고 하면 부탁할 때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can I help you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줘도 될까? 라고 해서 허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특이한 거는 it can't be possible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성의 뜻이 있는데, 가능성 뭐 it can rain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는데 가능성인데, 주로 이제 얘는 부정문에서 많이 쓰이고 해석을 하면 뭐뭐 일리가 없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 자, 그 다음에 can의 과거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ould. 근데 그 말은 반만 맞아. 능력의 의미로는 could가 can의 과거 맞아. 뭐뭐 할 수 있었다. 하지만 could you help me 할 때는 과거 아니지. 부탁일 때는 과거 아니야. Could I help you? 내가 널 도와줘도 될까? 역시 허가할 때도 과거 아니고. 가능성도 가능성은 좀 약한 가능성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could. can보다 좀 약한 가능성. 그래서 가능성 괄호 보통 긍정문에서 많이 써요. 긍정문에서 가능성을 나타낼 때 could를 많이 쓰고, 그리고 조금 이제 고급 문법에 해당되는 건데, could use가 need의 뜻이 있다는 거. 뭐 이 정도 하나 추가로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는 will.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래.
Will you help me? 라고 해서 역시 여기도 부탁으로 쓰일 수 있고 Will I help you는 없어. 허가의 뜻은 없고 근데 의지 뜻이 있지. 의지. 뭐뭐 하려 하다. 뭐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가끔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는데 The car won't start. 그러면 직역으로 하면 이제 의역으로 하면 차가 시동이 안 걸려 뭐 이런 말인데 이게 왜 will에 부정을 썼냐면 뭐뭐 하려 하지 않아. 차가 움직이려 하지 않아 뭐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이 will이 의지의 뜻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will의 과거라고 알고 있는 would. 근데 반만 맞는 말이야. 과거의 미래. 과거의 미래가 뭔가 뭐 굳이 설명을 쓰자 해석을 하자 이런 거야. 뭐뭐 할 것이었다. 뭐뭐 할 것이었다. 이런 느낌? 뭐 예문을 쓰자면 이런 거야. 예문을 쓰자면 She said that she would come soon. 자, 곧 올 거다라고 하면 원래 미래잖아. 근데 말한 게 과거기 때문에 그때는 will이 아니라 would가 되는 거야. 이게 과거의 미래야. 말이 좀 모순적인 것 같지만 과거 시점에서 미래를 나타낼 때 will을 쓰지 않고 would를 쓰는 거지. 이해가 됐으면 좋겠네. 자, 그 다음에 would you help me 역시 부탁할 때 사실 굉장히 공손한 부탁할 때 쓰는 would. 그 다음 얘는 그 과거 습관을 나타낼 때 쓰는 경향이 있지. 그래서 이제 used to 우리가 중학교에서 이제 배우는 수거가 used to인데 보통 뜻을 뭐뭐 하곤 했다라고 배우거든. 뭐뭐 하곤 했다. 그래서 그냥 뭐뭐 했다 이렇게 해도 뭐 나쁘지 않아. 과거에는 이런 어떤 경향이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would를 쓴다. 그 would의 그 수거 중에 하나는 또 뭐 많이들 알고 있는 would like이 있어. 들어봤지? would like은 want와 같다고 생각하면 되고 원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would rather A than B 하면 B 할 바엔 차라리 A 하겠다 라는 나름 수고 같은 거 would 나온 김에 하나 써주고 자 그 다음은 may 하면 보통 may I help you 라고 해서 그 허가지 내가 도와줘도 될까 이런 뜻. 그 다음에 좀 더 많이 알고 있는 건 하지만 추측이지. 뭐 it may rain tomorrow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이제 may는 쉬운 편인데 수거가 좀 있어. 자, may well 뒤에 이제 동사 원형 조동사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겠지. 쓰면 당연히 뭐뭐 하다 라는 수거가 되고 may as well A as B 하면 생략될 수 있어. 심지어 얘는 그래서 얘는 B 하는 것보다 A 하는 게 낫다 라는 수거. 그
다음에 또 역시 우리가 흔히 may의 과거로 알고 있는 might. 얘도 역시 과거의 허가. 과거의 허가로 쓰이는 경우 거의 없어. 그냥 허가라고 해야 된다. 그냥 허가. 과거의 허가.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 지우겠어. 하지 말고 그냥 추측인데, 역시 과거의 추측으로 쓰이기도 하고, 심지어 현재의 추측으로 쓰이기도 해. 그냥 추측만 알아두자, 추측. 허가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might, 추측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 그 다음에 should. 역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이제 충고잖아, 그치? 충고인데, 충고로서 이제 바꿔 쓸 수 있는 게 ought to 부정사. 그리고 had better. 뭐뭐 하는 게 낫다라고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얘도 역시 추측이 있는데, 강한 추측이긴 강한 추측인데, 강한 그 미래에 대한 추측이야. 이게 추측에는 현재에 대한 추측도 있고 미래에 대한 추측도 있잖아. 약간 이제 미묘한 거니까 그냥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 예를 들어서 수술이 잘 끝났으니까 분명히 이번 주 안에는 퇴원할 겁니다. 이러면 미래 추측인 거야. 그리고 인과관계, 원인이 있기 때문에 강한 미래 추측. 그래서 그때 쓰는 게 should야. 근데 must는 의무의 뜻, 충고랑 약간 달라. 그래서 뭐 보통 have to랑 바꿔 쓸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자, 근데 얘도 추측이 있는데 얘는 강한 추측이긴 강한 추측인데 강한 현재 추측이야. 강한 현재.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이제 졸고 있어. 그럼 이제 하는 말이 이거지. 쟤 되게 피곤한가 보다. 언제? 지금. 이해됐지? should는 미래 추측, must는 현재 추측. 이걸 구분하는 문제는 많이 안 나와. 보통은 뭐 should는 충고 이렇게만 하니까 그냥 참고로 좀 고급 문제 풀다 보면 아주 가끔 나오니까 뭐 참고로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아마 이제 한 번쯤 들어본 조동사라서 얘네들이 나오면 별로 안 어려워. 문제는 이제 3번인데 3번 어려워. 3번인데 조동사 뒤에 have pp를 쓰는 경우가 이제 생소한 거지. 얘네들은 뭐냐? 이전 시제를 표현하는 거야. 이전 시제를 표현.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했던 could도 이전 시제 아니냐, would도 이전 시제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반문할 수 있는데, 이제 사실 3번은 이제 다음 챕터에 해당하는 가정법이랑 관련이 있어. 그냥 뭐라 그럴까, 예고편으로 들어놓고 대신에 그냥 얘네들의 뜻만 기억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가정법이랑도 관련이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얘네들의 뜻이야. 예를 들어서 must have pp는 의무 추측의 뜻 중에 추측의 뜻만 가지고 있어서 과거 추측으로 쓰인다. 그래서 뭐 굳이 해석을 하자면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 요정도. 과거 추측. 그 다음에 may have pp. 뭐 얘도 이제 과거 추측인데 얘는 좀 약한 추측이야.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냥 과거 추측이라고 쓰면 비슷하니까 이 뜻을 써주는 거야. 미묘한 차이지. 그래서 사실은 문법은, 다른 문법은 딱 떨어지니까 쉬운데 관사나 조동사는
마스터하기가 되게 어려워. 미묘하거든. 영어를 진짜 잘해야지 조동사를 제대로 풀 수 있어. 자, 3번은 can't, couldn't도 가능한데 can't have pp. 역시 얘도 과거 추측인데 not이 아예 대놓고 내가 써놨지. 보통 거의 can은 부정으로 써요. 과거 부정 추측. 뭐뭐 했을 리가 없다. 그래서 그냥 단어 암기라고 생각하라 그랬지, 조동사는. 그리고 이 4번부터가 이제 가정법이랑 딱 떨어지게 이제 관련이 있는 건데, 자, would have pp. 뭐뭐 했을 텐데 점점점 이런 느낌. 사실은 아니다. 그 다음에 could have pp. 뭐뭐 했을 수도 있는데 점점점의 느낌이 그거야. 사실은 아니다. 그 다음에 should have pp. 뭐뭐 했어야 했는데 사실은 안 했다. 이런 느낌. 그 다음에 might have pp. 뭐뭐 했을지도 모르는데 사실은 안 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안 했다 부분이 바로 이 가정법에 해당되는 느낌이야. 그래서 가정법 가서 이 사실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더 설명을 할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4번 제목을 should 생략이라고 할게. should 생략. 자, 이게 무슨 문법인지. 그래서 이제 교재마다 달라. 어떤 교재는 should 생략을 가정법 문법으로 보기도 하는데, 쌤은 should가 조동사니까 조동사 문법으로 그냥 하는 거야. 자, 무슨 말이냐 이게. 자, 이거는 그냥 구조를 바로 쓸게. 주어, 타동사, 대절 구조가 엄청 많지. 나는 생각한다, 누가 뭐뭐 했다고. 나는 믿는다, 누가 뭐뭐라고. 나는 알고 있다, 누가 뭐뭐라는 사실을. 그래서 이런 구조는 나는 알아냈다. 그래서 I find that, I believe that, I think that 되게 자주 쓰는 구조인데, 특별히 이 동사 자리에 주장, 요구, 명령, 제안의 동사가 올 때는 잘 생각해봐. 나는 주장한다. 누가 뭐뭐 해야 한다고. 나는 요구했다. 누가 뭐뭐 해야 할 것을. 나는 명령했다. 누가 뭐뭐 해야 한다고. 나는 제안했다. 누가 뭐뭐 하는 게 낫다고. 방금 해석을 잘 들어보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는 게 낫다. 요런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잘 어울리잖아. 그래서 이 대절에, 참고로 타동사지니까 이거 명사절이야. 이 대절에 should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지. 뭐 should 뒤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고, 근데 너무 잘 어울려서 얘를 생략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주어가 1인칭이든 2인칭이든 3인칭 단수든 간에 동사는 무조건 원형을 써야 된다는 소리인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간단하게 예문을 짧게, 안에 다 들어와야 되니까 짧게 써볼게.
주요 명제, 주장, 요구, 명령제. 잘 기억해. 주요 명제 이렇게 외워야 돼. 주요 명제 이렇게. 자, I 주장하다, 고집하다, insist that she raises the dog. 뭐 그냥 말도 안 되는 문장이야. 예문이니까. 자, 나는 주장한다. 그녀가 그 개를 키워야 한다고. 네가 갖다 키워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봐봐. 원래는 she 3인칭 단수 뒤에는 raises가 맞잖아. 근데 insist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주장하다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should가 생략된 거를 알고 있다면 당연히 답이 raise가 되는 거야. 특이하지? I insist that she raise the dog. 이상하잖아, 그지? 근데 raises가 아니라 raise가 답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자, 근데 이게 다가 아니라 심지어 예외가 있어. 예외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insist가 올 때 예외가 뭐냐면, 자, should가 뭐뭐 해야 한다잖아. 근데 뭐뭐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 해석이 안 될 때는 당연히 should가 없는 걸로 봐가지고 예외가 되는 거야. 자, 뭐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주장했다. 그 사고가 교차로에서 나야 한다고. 이상하지? 사고가 나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되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사람들은 주장했다. 그 사고가 뭐 교차로에서 났었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때는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되니까 이 문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뭐 얘도 그냥 말로 하면 헷갈리니까 예문을 써줄게. People insisted that the accident happen이 아니라, 원래는 should 생략이면 happen이 맞잖아, 그지? 근데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had happened at the crosswalk,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예외가 있다. 해야 한다라고 해석이 되냐 안 되냐가 포인트야. 자, 그 다음 사물주어 뒤에 suggest인 경우는 suggest를 보여주다라고 해석하면 더 자연스럽거든. 그러면 suggest가 원래는 제안하다인데 suggest의 뜻이 보여주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문법에서 예외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를 좀 주의해주고,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하니까 요렇게 필기를 할게. 요렇게만 그냥 필기를 하자. 자, 어떤 게 또 비슷한 should 생략이 되냐면, 주어 비동사 뒤는 보어. 자, 이 보어 자리에 필요, 중요, 당위성, 당연히 뭐뭐하다, 이런 단어들이 올 때에도 똑같은 문법에 적용이 돼. 무슨 문법? should 생략 문법. should가 생략이 된다. 자, 이유는 역시 똑같아. 해석상 should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야. 그냥 한국말로 하고 넘어갈게. 가주어 it이라고 치고, 주어 자리는 거의 다 가주어니까 그냥 it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 it이라고 쓰자. it. 자, it is important.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 그녀가 개를 키워야 한다는 그 사실은 중요한 사실이다. 괜찮지? 역시 뭐뭐 해야 한다는 사실. 필요하다. 그녀가 그 개를 키워야 한다는 사실은 꼭 필요한 일이다.